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모닉 이론 한번 배워 나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모두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하모닉 이론계의 일타 강사를 꿈꾸는 하모린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자, PPT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하모닉 패턴의 주된 이론은 피보나치 비율, 상관관계와 그 균형을 추종하는 가격과 시간의 움직임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균형을 추종하는 가격과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모닉 패턴의 주된 이론은 피보나치 비율, 상관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피보나치 비율이 뭐지? 피보나치 비율이 뭐지? 또는 피보나치 비율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피보나치 비율이 여기에도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피보나치 비율 잠깐 한번 우리 고등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을지도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아실까요? 이분이 바로 레오나르도 피사의 레오나르도 또는 피보나치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수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고 기억이 배웠지만 가물가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기억이 잘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피보나치 비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피보나치 비율을 알지 못하고는 하모닉 이론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오늘 함께 피보나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예요. 그쵸?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라는 인물은요, 지금 언제 태어났고 언제 사망하였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래된 중세시대의 이탈리아의 수학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거의 중세시대의 가장 위대한 이탈리아의 수학자로 현재 생각되고 있고요. 누구나 이 의견은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적은 삼반서라고 해요. 삼반서라는 이 책이 바로 수학서의 결정판이고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수학 체계는 다 이분의 이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 덕분에 우리도 수학을 매우 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분에 대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 1838년 필리어스 보나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분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일까요? 원래 그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피보나치가 아니고요. 그죠? 피사의 레오나르도예요. 그쵸? 피사 또는 피사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피보나치는 뭐야?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보나치는 원래 필리어스 보나치의 축약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피보나치라고 부른 건 1800년대부터 사람들이 연구하는 과학자들, 수학자들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피보나치에서 이 어원이 된 원래의 뜻인 필리어스 보나치는 보나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보나치의 아들. 그럼 레오나르도 오브 피사의 아버지 이름이 보나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이분의 아버지의 이름은 보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필리어스 보나치, 보나치의 아들이라는 이 뜻은 레오나르도 피사가 자신이 이렇게 불러주길 바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나치의 아들, 그래서 피보나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는 본인이 정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보나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고 싶었는데 현대에 넘어오면서 1800년대에 피보나치, 필리어스 보나치 너무 길다. 피보나치로 우리 축약해서 부르자라고 해서 피보나치로 축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미국 영어로 된 책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피보나치에서 더 축약을 해서 FIB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 원서를 같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삐으로 쓴다. 원래 삐이라는 게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그런 단어의 뜻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삐 이렇게 FIB 똑같이 쓰지만 뜻은 우리 이런 수학이나 이런 우리 금융시장의 이론에서는 피비라고 적혀 있으면 피보나치를 뜻한다.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의 이름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살펴보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피보나치 공부를 하는데 이 하모닉 이론에서 하모닉 이론 공부하는데 피보나치 공부 왜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알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겠죠. 바로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피보나치 수열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의 법칙은 금융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금융시장에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고 이 피보나치 수열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 있죠. 이 피보나치 수열이 자연을 따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자연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피보나치 수열은 오래전부터 자연의 숫자 체계이며 세포, 꽃의 꽃잎, 밀, 벌집, 솔방울 등 생물의 성장에 적용된다고 알려져 왔다라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다 보셨을 거예요. 뭐 피보나치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뭐 이렇게 솔방울의 그림, 그다음 뭐 해바라기 꽃의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암모니아 같이 생긴 그런 그림들도 있고 이런 모든 그림이 피보나치 수열의 자연의 법칙과 함께 아름답게 자연 속에 녹아져 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은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근원이 자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 금융시장의 주가의 흐름, 우리의 주가의 흐름도 이러한 자연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처럼 금융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런 생각을 기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고요. 이 책이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의 삼반서라는 저서예요. 굉장히 오래된 고서입니다. 느낌이 고서 같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는 레오나르도 피사노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삼반서 적혀 있는데 여기 특이한 점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비가 2개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또 깊게 파고 들어가면 어려운 그런 문제이고 정말 세상에서 엄청 가장 유명한 수학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끼 한 쌍을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 두었습니다. 한 쌍이 매달 새로운 한 쌍을 낳는다고 가정한다면 1년에 그 한 쌍으로부터 몇 쌍의 토끼를 낳을 수 있을까요? 2번째 달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끼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또 그런 전제도 있어요. 이게 바로 피보나치가 낸 유명한 수학 문제이고 그의 저서 삼반서이죠. 이 삼반서의 283페이지에 적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 책은 1200년대에 적힌 아주 오래된 고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풀면 이제 여기에서 피보나치가 제시한 수열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라비아 숫자들 있죠? 0, 1, 2, 3 이런 숫자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법칙을 가지고 어떠한 유형을 가지고 무한대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토끼 문제. 바로 그 토끼 문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토끼가 점점 개체수가 증가하는 그런 그림이고, 이거를 가지고 어떤 법칙을 깨달았고 여기에서 어떠한 수학적인 공식을 제시하죠. 우리가 이런 공식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 주식으로 조금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보나치 숫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0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한대로 뻗어나가요. 그런데 숫자가 이런 식으로 뻗어납니다. 0, 1, 1, 2, 3, 5, 8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규칙이 지금 머릿속에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서 0 더하기 1을 하면 1이 되고,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되고, 1 더하기 2를 하면 3이 되고, 여기서 2 더하기 3을 하면 5가 되고, 3 더하기 5를 하면 8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뻗어나는 공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8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죠? 네, 5 더하기 8을 하면 13이 나오죠. 13이 나오고, 그럼 8 더하기 13은 21. 그리고 그 다음 숫자는 34, 55 이런 식으로 무한대까지 쭉 계속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알고 있는 그런 중요한 비율들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바로 이 피보나치 숫자가 있고 수열이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어느 일정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34 나누기 55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0.61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 또 다른 피보나치의 숫자들을 또 반대로 나누면 1.618이라는 이런 비율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신기하네. 어떻게 숫자들을 다 나눴더니 하나같이 이런 숫자가 나오지? 정말 신기하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떠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비율은 모나리자 이런 데에서도 쓰이고 솔방울에서도 쓰이고 꽃잎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모나리자가 아름다운 이유, 왜냐하면 얼굴이 황금 비율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도 아름다운 비율을 가지려면 황금 비율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1.618은 황금 비율이라고 불리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피보나치 숫자 그리고 수열의 얘네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어요. 피보나치 수열이 왜 중요한지, 금융시장에서 왜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공부하는데 피보나치 비율을 알아야 하는지 제가 한번 또 적어와 봤습니다.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황금 비율을 따르는 내재적 경향을 지녔다는 사실은 언제나 개별 파동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즉,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황금 비율을 따르는 내재적 경향을 지녔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요. 이 기술적 분석은 19세기에 굉장히 왕성하게 대성했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한 학자들이 주가의 흐름도 금융시장의 움직임도 황금 비율을 따르고 있구나, 이러한 경향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나치 수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이에요.
피보나치 비율, 그래서 이제 비율까지 왔어요. 우리가 0, 1, 2, 3, 5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비율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피보나치 비율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볼 텐데요. 피보나치 비율, 왜 중요한가? 그쵸? 그거를 공부하기 이전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고유의 성질, 그리고 기본 공식은 도대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피보나치 비율은 바로 0.618 그리고 1.618입니다. 0.618은 이제 작은 파이라 그러고 1.618이 파이라고 불러요. 원주율 파이와는 다른 파이입니다. 한국말로는 피 발음이죠. 파이. 원주율 파이는. 근데 여기 파이는 F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조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은 파이, 그리고 3.14 원주율은 파이, 피 발음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아시고 계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주율 파이라고 하지만 스펠링은 이렇게 PI로 하고 황금 비율의 파이는 PHI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18은 황금 비율이라 불리우는 피보나치의 완전한 비율 숫자이다. 가장 황금 비율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618이 정말 중요한 숫자이고 가장 어떤 또 완벽한, 완전한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0.618을 이제 작은 파이라고 불러요. 작은 파이라 불리고 1에서 0.618을 빼면 0.382가 나오죠. 그 0.382 더하기 0.618은 1이에요. 그래서 0.382도 중요한 피보나치 비율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3.14를 한번 살펴볼까요? 3.14는 원주율로 굉장히 유명하죠.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풀 때 정말 지겹도록 많이 배우고 또 문제를 풀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3.14 고대 기하학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이런 데에서 굉장히 다 나오는 숫자인 거죠.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 그렇죠? 다들 아시나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유물이죠. 거기에 아주 신비로운 법칙 이런 곳에서도 이 비율을 다 이용해서 딱딱 맞는다고 합니다. 고대 기하학에서 나온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3.14도 굉장히 아름다운 숫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1.13과 0.886도 주가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얘네들이 나온 숫자들일까 궁금해 하실까 봐 적어왔고요. 1.27의 제곱근이 1.13이고 0.618의 4제곱근이 0.886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제곱근의 공식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모닉 이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래서 주가의 흐름에서 1.13과 0.886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가,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피보나치 비율을 방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또 하모닉 비율이죠. 우리가 하모닉 이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모닉 비율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서 피보나치 비율이 파생되었고 그 피보나치 비율을 토대로 현대의 하모닉 이론에서는 하모닉 비율이라는 것을 입혔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틀리가 1930년에 제시했던 책, 그 책에는 하모닉 비율 피보나치가 입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모닉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은 비율이 입혀지지 않았더니 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가격이 중요하고 내 평단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이 2%, 3%만 마이너스가 나도 너무 싫기 때문에 난 정말 극저점을 잡고 싶다. 네? 극고점을 잡고 싶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비율이라는 게 없고 형태로만 판별을 하려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확한 타점을 요구했고 더욱더 정확성, 정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후세대로 발전이 되면서 하모닉 패턴이 하모닉 이론으로 발전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모닉 비율이라는 것이 생기고 하모닉 패턴 위에 비율이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모닉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 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예요. 0.618과 1.618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본 비율은 두 개를 적어놓고 파생 비율 이런 거는 다 뭐랑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비율이 두 개씩.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지만 하모닉 비율에서는 짝꿍 비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이걸 짝꿍 비율이라 그래서 0.618이 나오면 1.618 얘네 둘은 짝꿍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하모닉 비율은 뭐가 과거에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나머지 한쪽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그때 바로 이 피보나치 비율들끼리 짝을 이루고 있는 비율이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면서 가장 베이직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완벽한 퍼펙트 패턴을 퍼펙트 AB는 CD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 바로 0.618과 1.618 이 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618과 1.618 이런 짝꿍 비율 몇 가지는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가장 기본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율이 바로 0.618과 1.618 말고 0.786과 1.27 이렇게가 그 다음 대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은 0.618과 1.618 그 다음이 0.786이라는 숫자와 1.27이라는 숫자 1.27 또는 1.272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쓰셔도 되세요. 그래서 요 숫자가 이렇게 요 네 개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숫자는 꼭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짝을 이루는 구조로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후에 이제 나타나게 된 0.886과 1.13 얘네도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비율까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 비율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생된 비율들이에요. 기본 비율, 주 비율들에서. 그래서 0.382와 2.24가 가장 기본이고요. 이 0.382라는 숫자는 약간 특이합니다. 0.382는 짝꿍인 숫자가 2.24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2.24가 될 수도 있고 2.618이 될 수도 있고 3.14 더 크게 뻗어나가면 3.618까지도 가더라라고 해서 이 382는 짝꿍이 보통은 2.24, 보통은 2.24지만 더 커질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짝이 2.24 이외에도 2.618 그리고 3.14 그리고 3.618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저랑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 나가다 보면 나중엔 다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0.5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0.5는 2.0이랑 만났을 때 짝꿍이구나. 아름다운 숫자구나. 0.5랑은 2예요. 그래서 0.5랑 2.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0.707이라는 숫자는 1.414랑 짝꿍이에요. 0.707을 비점으로 하고 있는 하모닉 패턴은 없지만 그래도 A, B는 CD 패턴에서도 사용되고 하나의 피보나치 수열의 파생 비율로 있습니다.
그래서 0.707과 1.414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림한 비율이라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그리고 굉장히 큰 숫자들을 얘기해요. 이런 숫자들을 극도로 초과했다. 그래서 익스트림 비율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숫자가 이제 3.14 그리고 이제 1.618, 2.618, 3.618 이런 큰 숫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14, 2.618 이렇게 큰 숫자들은 보통 하모닉 패턴에서 패턴 내에서 주요 값, 주 반전값으로 사용되지 않고 보완값으로 주로 사용되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BC 프로젝션이라고 이제 예상값에서 쭉 뻗어나가는 큰 숫자들이 있거든요. 보통 그런 숫자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비율들이에요. 굳이 콕 집어서 말하자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3.14는 뭐 알트벳 패턴에서 주로 잘 나오는 BC 값이다. 그리고 3.618, 2.618 이런 거는 이제 딥크랩 패턴에 좀 잘 나오겠죠. 큰 확장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1.902는 조금 더 특이해요. 1.618 황금 비율이라고 했죠. 이 1.902는 골든 레이쇼인데 이것도 황금 비율인데 삼각형, 황금 대각 삼각형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902라는 숫자도 나중에 딥크랩 패턴에서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 1.902라는 숫자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면 좋을 것 같고 이 1.902는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에서 나온 값으로 바탕으로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기하학이 사용된 기자 피라미드 그리고 브라이스 길모어가 발견해서 1.902라는 숫자 이것을 크랩 패턴과 딥 크랩 패턴에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1.902라는 숫자까지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지금 너무 많은 숫자를 다뤄서 기억이 안 난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이것만은 꼭 외우자. 이것만은 꼭 외우자 해서 제가 따로 적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이룬다고 했죠, 제가. 그런데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것의 이름은 바로 하모닉 레시프로컬 레이시오 라고 해가지고 하모닉 반비례 관계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이름은 하모닉 반비례 관계 비율, 관계 비율이라고 아시면 되세요. 반비례의 관계를 가진 그런 상관관계를 가진 비율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0.618과 1.618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고요. 그리고 0.786과 1.27 그 다음 기본이 되는 숫자입니다. 요거 4개까지 외우셨다면 0.886과 1.13 그리고 조금 더 부수적인 파생 비율에서 나온 비율인 0.382와 2.24 그리고 0.5에서 2.0 그리고 0.707과 1.414 이렇게 6가지는 일단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율들이 어떻게 패턴으로 구현되냐면요. 기본적으로 A, B는 CD 패턴이 하모닉 이론에서는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것이죠.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갔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가 A, 여기가 B, C, D라고 했을 때 여기가 되돌림이 0.618을 주었다면 여기에서 1.618만큼 뻗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0.786을 되돌렸다면 여기에서는 1.27만큼 뻗어나간다. 그리고 그 뻗어나가는 자리가 바로 D 지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A에서 B를 이루고 있다가 C까지 0.886만큼 되돌렸다면 여기에서 1.13만큼 더 뻗어나가고 바로 그 자리가 D 자리가 된다. 그래서 이 비율들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작도를 할 수가 있죠. 요즘은 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작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작도는 트레이딩 뷰에서 A, B는 CD 툴, A, B, CD 툴을 가지고 작도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피보나치 비율을 제가 그어놓은 것입니다. A, B의 길이 대비해서 C와 D의 길이가 1대 1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 B, C, D 이 패턴은요, 이 등거리 이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대 1로 갔을 때 이 비율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그리고 어떤 비율이 가장 아름답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0.618과 1.618의 조합을 가진 바로 이 패턴을 퍼펙트 ABCD 패턴이라고 합니다. 완벽하다. 그래서 완벽한 ABCD 패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이 이거니까 이거는 꼭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예요. 0.786이 되었을 때는 1.27 그리고 0.886이 되었을 때는 1.13 이런 식으로 뻗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한 피보나치 비율,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지금 방금 이걸 배웠을까요? 바로 이 점들이 패턴, 하모닉 패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비율을 배울 때 이 비율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패턴 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상 이 패턴들이 어떤 일정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일정 비율을 바탕으로 패턴의 이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내재되어 있는 의미,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는 그냥 써져 있는 거를 쓰면 돼요. 그런데 원리,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패턴을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완성됐다 그래서 반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패턴은 식별을 하는 영역입니다. 패턴은 식별을 하는 영역이고 그 이후에 실행 단계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 의미 있는 흐름을 포착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만약에 바뀌었던가, 그 의미가 뭔가 파기가 되었다면 그 패턴이 성공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를 많이 담아왔어요. 우리가 우선 일단 패턴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씩 간추려서 적어왔습니다. 자, 0.618 보통 이 하모닉 패턴은요, 1보다 큰 수가 있고 1보다 큰 수가 있고, 지금 피보나치 비율이 1보다 큰 수가 있고 1보다 작은 수가 있죠. 피보나치 비율이 1보다 작은 숫자들은요, 주로 되돌림 비율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되돌림 비율 B점이라고 돼요, 주로. 그래서 1보다 작은 수는 되돌림 비율, 그리고 1보다 큰 수는 확장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구현되는 것도 다릅니다. 구현되는 위치가 1보다 작은 애들은 보통 B점에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되돌림 패턴들의 D점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1보다 큰 수들은 확장 패턴인 D 값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PRG 반전 값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0.618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0.618은 가장 대표적인 되돌림 비율이에요. 가틀리 패턴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크랩 패턴에서도 비점으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는 적어두지 않았지만 O형 패턴에서 O형에서 뭔가 보완값의 리밋 값으로 0.618이라는 비율이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0.786 가틀리의 D점, 그렇죠? 나비 패턴의 B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틀리랑 나비는 뭔가 연관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0.886. 0.886은 이 비율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특이하고도 재밌고 중요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전의 고점, 저점, 이전의 고점 또는 저점, 이것을 완전히 되돌리기 이전의 마지막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1을 기본으로 보겠죠. 이전의 저점과 고점은 1이에요. 그쵸? 1을 완전히 되돌리면 1을 되돌리는 거죠. 1을 되돌리기 이전의 마지막 피보나치 비율이에요. 0.886. 그러면 이게 가지는 의미 뭐냐면 이전 고점을 건드리지 않고 이전 저점을 건드리지 않고 0.886에서 반전을 시도한다. 그러면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고점이나 저점을 손상하지 않고 뭔가 지지를 했구나. 아니면 여기에서 결국에는 저항을 이겨내지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0.886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양하게 또 많이 사용되죠. 0.886은 박쥐 패턴 계열의 D점. 이 계열이라고 적은 건요. 박쥐 패턴의 D점이 되기도 하지만 알트벳 패턴의 D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딥 가틀리의 D점. 가틀리 패턴에서 몇 가지 조건에 의해서 조금 변형된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그것을 딥 가틀리 패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딥 가틀리의 D점, 바로 886이 됩니다. 그리고 딥 크랩의 B점, 딥 크랩의 B점이 되고 샤크의 최소 PRG가 됩니다. 한번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나비 패턴이 있어요. 뭐지? 여기가 지금 느낌이 오셨나요? 우리가 조금 전에 0.786이라는 숫자를 배웠어요. 0.786이라는 숫자는 뭐였죠? 가틀리 패턴의 D점, 마지막 D점이죠. 그런데 이 786이라는 숫자는 나비 패턴의 B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전에 나비 패턴의 원래 별명은 실패한 가틀리 패턴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틀리 패턴이 나왔으면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근데 얘가 정말로 좋은 반전이었다면 저 A점도 넘어서 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의 흐름이 여기에서 결국 어떤 요런 저항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짧은 반전, 짧은 반응 이후에 다시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틀리의 반전이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한 가틀리 패턴이라고 불렀었어요, 나비는. 그래서 우리가 0.786이라는 숫자가 공통되었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가틀리 패턴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가 되면 나비 패턴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가틀리 패턴이 나오고 그다음 더해서 나비 패턴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자, 다음 예시를 살펴볼게요. 지금은 이번에는 뱃 패턴과 그리고 딥 크랩 패턴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바로 전 가틀리 플러스 나비 예시에서 배운 것대로 이 패턴에서도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그러면 뱃 패턴의 D점은 0.886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0.886이라는 숫자, 되돌림 숫자를 B점으로 가지고 있는 딥 크랩 패턴이라는 것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배 패턴을 가지고 엄청난 상승을 기대했지만 엄청난 상승을 하지 않고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딥크랩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모닉 패턴을 여러 가지를 중첩돼서 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1보다 작은 이런 비율들이 되돌림 패턴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지금 0.618이죠. 0.618인데 지금 소수점 세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정말 0.618까지 모든 주가 흐름에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씩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수들은 보통 되돌림 비율에 사용되는 숫자들이에요. 그리고 1보다 큰 수들, 이런 숫자들은 이제 BC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이런 뻗어나가는 큰 숫자들, 보완값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확장 비율, 확장 패턴의 D점으로도 1이 넘어가는 숫자들이 당연히 사용되겠죠. 그래서 이런 되돌림 형태를 가진 이전의 저점이나 고점을 지키는 되돌림 형태를 가진 이런 패턴, D점이 1 미만인 그런 패턴들을 이제 되돌림 비율을 가진 패턴들이라 그러고, 이렇게 1을 넘어가는 1.618까지 뻗어나가는 1.27까지 뻗어나가는 이런 패턴들을 바로 확장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크게는 되돌림 패턴과 확장 패턴이 있구나, 하모닉 패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가 볼게요. 자, 1.1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13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886과 함께 짝을 이루는 숫자예요. 0.886과 1, 그리고 1.13이 있는 거죠. 이렇게 0.886과 숫자 1, 그리고 1.13. 뭐죠? 1 바로 이전 마지막 숫자가 0.886이고 1 바로 다음 숫자가 1.13인 것이에요. 그래서 0.886이 이전의 고점 저점을 완전히 되돌리기 이전 그 지점을 지켜주는 피보나치 비율이라면 1.13은 1을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피보나치의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주로 이 1.13이라는 이 숫자는요, 더 failed wave라 그래요. 뭐냐면 1을 돌파하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지지 저항을 확인하는 자리이다라고 해요. 1을 지나고 1.13에서 이 휩소, 스탑 헌팅, 이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물 시장이라든지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좀 더 심하겠죠. 이 휩소와 스탑 헌팅. 왜냐하면 휩소나 스탑 헌팅을 탁 치고 물량을 받아서 쫙 올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런 거에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휩소와 스탑 헌팅을 의미하는 바로 그 자리가 1.13이라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1.13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공부인데요. RSI를 바탕으로 한 RSI 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요한 기본적인 숫자가 됩니다. RSI 뱀에서는 1.13이 가장 기본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RSI 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고요. 알트벳 패턴의 D점 영역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트벳 패턴 같은 경우는 D점을 영역 범위로 가지고 있어요. 0.886부터 1.13까지 굉장히 넓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0.886과 1.13을 공부하신다면 벨 패턴과 샤크 패턴까지, 샤크 패턴 이렇게 두 개는 꼭 세트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좋아, 여기까지 됐다라고 하면 한번 1.27로 가볼게요. 그럼 1.27은 뭐예요? 1 다음에 1 이후의 숫자 중에 첫 번째가 1.13이고 두 번째가 1.27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비의 D점이고 이전의 중요한 지지점을 넘어서 이동한 후 이익을 취하거나 그리고 얘가 잘 안착하는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1.13은 휩소나 스탑원증일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1.27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18이라는 이제 황금 비율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크랩 계열의 D점으로 많이 나오고요. 크랩 계열이라고 하면 크랩 패턴과 딥 크랩 패턴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1.618은 피보나치의 완벽한 비율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완벽한 비율을 가진 그 힘보다 더 센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618보다 더 큰 숫자들 2.24, 2.618, 3.14, 3.618 이런 숫자들은 주로 BC 프로젝션 측정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숫자들은 힘이 정말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힘이 강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한쪽 추세로 예를 들면서 하락 중이라면 내리꽂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강한 힘을 준다면 차를 볼 때도 만약에 자동차를 본다고 하면 자동차를 굉장히 과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100km 이상, 100, 120, 140, 160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멈추기도 힘이 들죠. 그렇죠? 속력을 많이 밟으면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멈추기가 힘든 것처럼 이런 것보다 더 큰 숫자들도 1.618 크랩 패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더 하강으로 이렇게 밑으로 한쪽 방향으로 내리쏟는 힘이 강하다라고 하면 금방 멈추기가 어렵고 그러면 추세를 만약에 반전시킨다고 하여도 한 번에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막 솟아오를 그럴 가능성보다는 뭔가 준비를 하고 아니면 한 번 더 그 지점에서 바닥을 확인을 한 번 더 시도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반전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보다 굉장히 큰 숫자들은 힘이 굉장히 굉장히 힘이 세구나. 그리고 만약에 크랩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큰 숫자들의 BC 프로젝션이 있다면 여기서 반전할 때는 한 번 더 뭔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0.5라는 숫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0.5와 1 그리고 2 이런 숫자들은 정적인 숫자다라고 합니다. 정적인 숫자라는 것은 조금 움직이는 힘이 강한 게 아니라 약간 정적, 좀 멈춰있는 듯한 그런 숫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적인 숫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나름 있죠. 피보나치 수열에서 직접 파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피보나치 수열,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 그리고 차트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까지 연결시켜서 배워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다면 다음 저의 방송도 꼭 잊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